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집합의 연산 법칙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장이 바로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이 과연 집합에서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표현만 다르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을 할 때 덧셈과 곱셈에서 세 개의 법칙을 계산 법칙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었습니다. 교환. 덧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묶어주는 거예요. 뭐로 묶어주냐? 수학에서는 괄호로 묶어주죠. 그리고 괄호의 의미는 먼저 계산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을 합쳐서 우리는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들었는데 과연 집합에서는 이 교환, 결합, 분배법칙 어떻게 표현될까? 먼저 정의가 필요합니다. U를 전체 집합, ABC를 U의 부분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집합의 연산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이 있듯이 집합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는데 합집합, 교환 법칙 성립해요.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습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먼저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괄호를 통해서 A와 B를 합집합을 먼저 하고 C를 합집합 하나, B와 C 합집합을 한 다음에 A를 하나, A 합집합을 하나 똑같습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 왜 그 덧셈과 곱셈에서는 덧셈과 곱셈을 섞어서 분배 법칙을 계산했잖아요. 여기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섞어요. 괄호 앞에 있는 A를 지금 A 합집합이죠. A 합집합을 B에 한 번, C에 한 번 이렇게 똑같아요. 괄호 밖의 수로 괄호 안에 있는 수의 차례대로 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 결과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C가 되겠고 괄호 안에 가운데에 있는 교집합이 또 다시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 합니다. 교집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바깥에 교집합이 있을 때도 똑같은 원리로다가 괄호 안에 A, B에 B와 C의 차례대로 교집합을 하게 되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가운데로 다시 옵니다.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도 우리는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교집합도 자기 자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건 자주 사용됩니다. A,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B 교집합 A가 A와 B의 공통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A의 부분집합과 A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A와 교집합도 A가 됨을 나중에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자주 사용합니다. 5번은 잘 눈여겨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볼 때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원소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도 많이 사용합니다.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에요. A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당연히 전체 집합이죠. 반대로 A에도 속하고 A에 속하지 않는, 이건 말이 안 되죠. A에 속하고 그리고 A에 속하지 않는 이런 건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자, 9번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집합의 여집합. 이거 컴플리먼트는 여집합이라는 뜻이죠. A에 속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을 이용하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11번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 차집합 B를 연산을 못해요. A 차집합 B가 있는 상태로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고쳐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 수학자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의 컴플리먼트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메모를 해둬야 되겠죠. 반대도 돼요.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컴플리먼트 합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이거를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자, 13번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면 합집합이 공집합이야?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게 없어요? 당연히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죠?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A도 전체 집합, B도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자, 여기서는 A는 B의 컴플리먼트고요. B는 A의 컴플리먼트. 이거 좀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A와 A의 컴플리먼트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지만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집합의 연산이 포함 관계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 합집합 B가 A가 되면 좀 이따 그림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B가 A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합집합 B가 A가 되려면, 그러면 당연히 B는 A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좀 많죠? 자, 이것들을 꼼꼼하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적어가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집합에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합집합 또는 교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에,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 금방 되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A를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B를 먼저 동그라미, 상관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에는 똑같아요. A를 왼쪽에 그리나 B를 왼쪽에 그리나 교집합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석.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면 얘는 Q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도 성립해야 됩니다.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 X에 대하여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를 사용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해요. 메모해 두세요. 모든을 이렇게 대문자를 뒤집어서 X, P에 대하여 원래 이제 앞에 for 영문자 영어 단어 전치사 for 있잖아요. for를 쓰는데 여기서 그냥 생략하고요. 콤마하고 x가 q에 속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P에 속하는 모든 원소 x가 q에도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집합의 상등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P가 Q에 포함되고 부분집합이고 Q가 P에 부분집합이면 PQ는 상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1번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보여야 되겠고 2번 Q도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P와 Q가 같은 겁니다. 별표하고 우리 번호를 매겨두세요. 정말 이거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손으로 써봐야 돼요. 오케이? 두 집합의 상등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자, 노트에다 한번 그려봐요. 노트에다가 좌변 그리고 우변 따로따로 그려보세요.
되겠어? 잘 했어? 다시 한번.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밴드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좌변은 A 합집합, 비교집합 C가 되니까 비교집합 C를 먼저 계산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A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먼저 좌변 끝냈고요. 그다음 우변은 A 합집합 B와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따로따로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둘의 공통 부분,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A가 일단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A를 색칠하고 그 다음에 B와 C의 가운데 공통 부분을 색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되겠죠? 같네요. 그죠? 그러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다음 6-2번은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중요한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드 모르간의 법칙. 6-2번은 합집합의 컴플리먼트인데요. 여긴 두 가지 정석 빨간색 부분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이 됩니다. B 컴플리먼트. 그리고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가 돼요. 자, 이것도 증명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능합니다. 자, 아래 볼까요? 먼저 좌변을 보는 거예요. 좌변. 그리고 우변 두 번째 보는 겁니다. A 합집합 B를 먼저 그린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것은 A 합집합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체 집합에는 반드시 속해야 돼요. 그래서 컴플리먼트를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네모나게 바깥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 A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그러면서 전체 집합에 속하는 이죠. B도 마찬가지, B 컴플리먼트도. 자, 그런 다음에 교집합이에요. 이 둘의 교집합 공통 부분 어딜까요? 입니다.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A와 B 동그라미를 다 빼야 되겠죠. 그죠? 공통으로 모두 색칠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공통 구간은 모두 색칠되어 있는 영역.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어렵지 않게 드물어간의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네모나게 커다랗게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소로다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개의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첫 번째 포함 관계, 두 번째 포함 관계, 서로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좌변의 원소를 여기서 임의 원소 모든 x라고 하고요. 그러면 x는 A 합집합 B에 속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여집합에 속한다는 얘기는 그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합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x는 A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서 요 그리고와 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럼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A의 여집합에 속한다, B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 모두 속하니까 교집합에 속하겠죠. 그죠? 그러면 좌변이 우변에 포함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x와 구분하기 위해서 y를 쓰는데 x로 써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건. 자, 원위에 대해서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y는 a의 여집합에도 속하고 b의 여집합에도 속하겠죠. 교집합일 때 이고 쓰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은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둘 다 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y는 a 합집합 b에도 속하지 않아요. a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b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합집합에도 속하지 않죠. 그러면 합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집합에는 속한다는 얘기예요. A 합집합 B 여집합에는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이 좌변에 포함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서로 포함되니까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6-2번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자. 먼저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1번. 방금 전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는데 이번은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1번을 볼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과연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먼저 좌변 그리고 우변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좌변은 먼저 A 교집합 B를 그리면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얘는 A 교집합 B가 되겠고 두 번째 구한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변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우변. 자, 우변은 A 여집합을 먼저 그려보세요. A 여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여집합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A 여집합이라는 것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자, A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빗금을 칠하면 됩니다. B 여집합도 마찬가지죠. B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빗금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빗금이 그어져 있으면 다 그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그으면 됩니다. 같죠? 그죠? 좌변과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같기 때문에 성립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번의 경우는 ABC 세 개의 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교집합뿐만 아니라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여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필수 예제 6-3번을 볼게요. 두 집합, 새로운 집합을 여기 정의하기도 쉬워요. 여기 동그라미 연산이라고 하자 그냥 편하게. P 연산 Q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오른쪽에 P 동그라미 연산 Q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영역이 되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자, A 합집합 B A 연산 B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인데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돼. 왜냐면 봐요. 왼쪽에 있는 게 P 차집합 Q가 되겠고 오른쪽이 Q 차집합 P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합집합은 당연히 A 동그라미 연산 B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A와 B의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C의 연산을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연습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꼭 해보고요. 자, 여기서는 모범답안 1번에서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겠지만 요 1번은 의미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연산 있죠. 앞에서 정의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자, 그래서 자, 출발은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로 가는 게 편하니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인데 이거를 차집합이 있는 상태에서는 연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분배 법칙. 또 한 번 분배 법칙 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들 4개의 집합들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B의 여집합 합집합 B를 보세요. 이건 전체 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합집합 A 여집합 보세요.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차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증명한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식을 풀듯이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3번을 볼게요. 두 집합 XY에서 세모 연산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X 차집합 Y, 그 다음에 Y 차집합 B인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리면 위의 연산, 동그라미 연산과 똑같죠. 그죠? 집합이니까 할 때 A 세모 연산 합집합 B 세모 연산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랍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 이제 먼저 A 세모 연산 B인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예제에서랑 정의가 똑같아요. A 차집합 B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요. 네, B 세모 연산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둘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색칠되어 있는 곳은 다 칠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가운데를 빼고는 전부 다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가운데만 펴 있어요.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4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 세부분 집합 ABCD에서 이렇게 이제 두 집합의 상등을 원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두 번째는 원소의 포함 관계, 서로 포함되는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을 이용해서 직접 등식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퀄로. 상등으로다가. 근데 이때 기준은 뭐냐면 이 증명법의 기준은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가야 돼요. 먼저 복잡한 식을 찾아야 됩니다. 좌변이 복잡한지 우변이 복잡한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전개해서 간단한 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반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복잡한다는 게 간단해요. 길면 복잡한 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긴 식에서 짧은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차집합의 성질 등호 간의 법칙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좌변이 좀 길죠? 그럼 좌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해설을 보고 설명해 줄게요. 좌변에서 출발하는데 차집합을 두고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 교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자,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럼 A 교집합으로 원래 분배 법칙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로안을 보니까 B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이네요. 그 얘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교집합 C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은 좌변이 워낙 길죠. 그럼 좌변을 출발해서 우변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분배 법칙을 사용하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리고 또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니까 A 교집합 B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A 교집합 B랑 합집합 B는 B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자, 이거는 엄청 사용합니다. 암기해줘야 돼요. A 교집합 B 합집합 B는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더 볼까요? 3번. 자,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B이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좌변을 가지고 열심히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자. 여기서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B 합집합, B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고, 교집합 A 합집합 B가 돼서 A 합집합 B가 되는데 얘가 B가 된다는 거잖아요. A와 B의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됐다는 얘기는 A는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산 관계를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는 몇몇 개들이 있어요. A 합집합 B가 되려면 아래 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돼야 돼요. 자, A 교집합 B가 되려면 B가 A에 포함돼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됩니다. 헷갈릴 때는. 자, 여기서 정석 A가 B에 포함되면 정리를 해줬네, 그죠?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증명 과정에서 엄청 사용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6-4번, 오케이, 6-4번까지 한 다음에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같이 해볼까? 어느 정도까지 했어? 잠깐만, 지금 그리고는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자. 자, 이런 연산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집합의 연산이 이전에 덧셈 뺄셈의 연산과는 좀 다르죠. 표현 방법이 달라요. 자, 이거 잘 필기해 두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해보자. 자, 2번도 좌변이 좀 길죠?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봐요. 된것 같아요. 된 것 같아? 네. 보자. 자, 2번을 볼게요. 2번에서는 먼저 좌변에서 A 차집합 B를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 교집합이네요. 자,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모두가 교집합이니까 괄호가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교환 법칙도 가능하죠. 그래서 A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개씩 묶어줄 수도 있죠. 결합 법칙.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A 교집합 A와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을 묶어줘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A는 당연히 A가 되겠고,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인데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교집합이 여집합이죠? 이건 차집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C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로 좌변이 굉장히 길잖아요. 좌변을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거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도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분배 법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괄호 안에는 A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죠.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묶으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풀어보세요. 여기서 좌변에서 지금 밑줄 그어 있는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A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합집합. 두 번째는 A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B 합집합, B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으로 써주면 A 교집합, 전체 집합. 자, 이렇게 소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자, 요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A가 남고요. 두 번째는 A의 여집합이 남습니다.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체 집합이죠.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